네, 챕터 3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챕터 3는 벡터의 곱, 그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벡터 프로덕트, 벡터끼리의 곱, 그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위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벡터끼리의 합과 벡터 곱하기 스케일러 값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챕터 3에서는 두 벡터 사이의 곱에 대해서 정의하고 다뤄볼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챕터 3의 그 목차를 읽어보니까 내적과 외적에 대해 결국 다룹니다. 그래서 내적과 외적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정도 얘기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섹션 3.1 그 닷 프로덕트라고 나오죠. 이게 결국에 내적입니다. 닷 프로덕트 하면은 내적과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이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네, 닷 프로덕트는 스케일러 프로덕트 혹은 이너 프로덕트라고도 불린다라고 하고 이 이너 프로덕트를 보시면 왜 내적이라는 말이 왔는지 뭔가 느낌이 오죠. 이너, 내, 안에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네, 닷 프로덕트가 내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적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벡터 A, B에 대해서 네, 물론 차원이 같아야 되겠죠. 어뢰 n제곱에 속해 있는 두 벡터 A, B에 대해서 A.B 혹은 A, B의 내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해서 뭔가 있어 보이게 써놨어요. 근데 네, 결국에 이거를 좀 풀어서 말을 해드리면은 그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A의 첫 번째 콜디네이트와 B의 첫 번째 콜디네이트의 곱 더하기 A의 두 번째 콜디네이트 B의 두 번째 콜디네이트의 곱에 더하기 네, 이렇게 말하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림판을 가져올게요. 네, 별 내용은 아닌데 그냥 저렇게 시그마로 쓰여 있으면 뭔가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충 A와 어이쿠 A는 대충 네, 3차원까지로 표현을 해볼게요. 네, 3차원이어도 충분히 그 이상의 차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그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감이 오십니다. 그래서 두 벡터 A, B가 다음과 같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A와 B가 어의 세제곱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A 답 B는 아까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로 굉장히 멋있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음과 같다. 즉 A의 첫 번째 콜디네이트 곱하기 B의 첫 번째 콜디네이트 더하기 A의 두 번째 콜디네이트 곱하기 B의 두 번째 콜디네이트 더하기 A의 세 번째 콜디네이트 곱하기 B의 세 번째 콜디네이트 정도가 되고요. 이게 어의 n제곱으로 확장되게 되면은 이렇게 더하기 쭉쭉쭉 가시다가 A의 n번째 콜디네이트 곱하기 B의 n제곱 아니죠. B의 n번째 콜디네이트까지 가시면 네, 두 벡터의 내적 값이 나온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것이고요. 그리고 A 답 B는 다음과 같이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괄호 속에 A, B 혹은 그 이걸 뭐라 할까요? 부등호 안에 A, B 이런 식으로 그 내적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보시면 벡터를 괄호 속에 그 콜디네이트들을 나열함으로써 나타냈는데 이것과 헷갈리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콜디네이트들은 스케일러 값이고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벡터 값이기 때문에 전혀 헷갈리지 않는다 라고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참고로 벡터를 이렇게 부동어 안에 쓰거든요. 제가 배울 땐 적어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교과서에 따라서 이 교과서에 써 있는 대로 이해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과서 안에서는 그 대괄호가 아니죠. 이 부등호 안에 A, B 두 벡터 A, B가 나오면은 이것은 벡터의 내적, 두 벡터 A, B의 내적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억이 맞으면 이 교과서에는 이렇게 부등호 안에 콜디네이트들을 나열해도 벡터라고
정의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해 주시면 안 된다가 좀 더 정확한 말씀일 것 같아요. 적어도 이 교과서 안에서는요. 네, 그렇다라고 하고 싶고요. 네, 벡터의 내적에 대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이 꼭 나올 것 같아요. 왜 내적을 저렇게 정의하였느냐? 네, 이것을 나올 것 같은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것과 똑같은 질문을 선생님께 드렸고 답을 얻지 못했고 대학교에 와서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렸지만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의 결론은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약속을 하고 정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딱히 큰 의미를 두지 말자가 제 생각이 되었어요. 네,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배운 것들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해가 가능했거든요. 두 숫자의 합. 네, 저희들은 뭐 현실 세계에서 두 숫자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두 수가 더해진다면 네, 개수가 증가하겠고 그거를 저희 눈으로 너무나도 쉽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직관적으로 딱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뭐 곱하기도 그렇고요. 그 넓이의 개념도 저희들이 뭐 땅의 넓이를 실질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이해하는데 별로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내적은 두 벡터의 내적은 뭔가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게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 대학교의 교육을 뭔가 나눌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저희들이 직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계산이 뭔지 이해할 수 없어도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수학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말고도 이제 앞으로 배울 뭐 행렬의 행렬식이라든가 네, 갑자기 예를 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도 떠오르는 게 없는데 어쨌든 행렬식이라는 게 있어요. 행렬의 행렬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저는 이걸 왜 구하고 이 값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정의되어 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의미가 없더라도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것이 수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네, 아무런 의미 없다. 그치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배우진 않겠죠. 저희들은 두 벡터의 내적을 통해 어떤 특징을 또 캐치할 수 있으니까 네, 이 내적을 아무런 의미 없다. 즉 기억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이 두 벡터의 내적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 두 벡터 사이의 어떤 관계라든가 어떤 값들을 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위에 definition 그 정의에 대해 두 벡터의 내적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두 벡터의 내적을 다음과 같다라고 정의한 것을 통해서 이 두 벡터의 내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즉 벡터의 내적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 왔네요. 네, 굉장히 설명이 그냥 막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만 잘 쫓아오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벡터의 내적의 설명을 특징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A.B는 B.A와 같다. 네, 이것도 뭔가 직관적인 게 이 시그마에서 A와 B의 위치를 바꾸더라도 네, A.B의 값은 똑같은 값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A.B는 B.A와 같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뭔가 직관적인 게 A.A로 바꾸면 이거는 시그마 AK 곱하기 AK이고 그것은 시그마 AK의 제곱이 돼요. 그리고 AK는 단순히 벡터 A의 코디네이트들이기 때문에 AK가 네, 이거 보면 실수범위죠. 실수범위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의 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A.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A.A가 0이 되면 그것은 벡터 A가 0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것도 당연한 게 AK의 제곱은 AK가 0이 아니면 0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총합 또한
모든 AK들이 0이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A.A가 0이면 A는 0이다 시까지 성립이 되는 걸 저희들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 이것은 뭔가 직관적은 살짝 벗어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이것들을 이 식에 대입하면 그냥 똑같이 나오거든요. 즉 이 왼쪽 식을 이걸 통해서 푼 것과 오른쪽 식을 이걸 통해서 푼 것이 똑같은 값을 나오게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궁금하다 하시면은 직접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다 너무 궁금하다 하루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제가 이 두 개에 대해서는 그냥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알려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뭔가 이것도 직관적이거든요. 저희들은 벡터 A의 절대값을 어떻게 정의하였냐면요. 네, 위로 올라가는 건 좀 별로인 것 같고, 네, 이거를 B를 A로 바꾼 거에다 루트 씌운 걸로 정의를 했을 거예요 위에. 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 라고 하면 나올 것 같은데, 네, 저희들은 분명히 위에서 정의를 했을 거예요. 다음과 같이요. 두 벡터의 절대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두 벡터의 차이인데, 이거 네, 절대값 x는 y가 0인 상태죠. 그래서 y를 0으로 바꾸면 절대값 xk의 제곱인데, 네, 절대값 xk의 제곱이나 xk의 제곱은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절대값 x는 x.x에 루트 2를 씌운 값이 되어 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증명은 그 정도 드렸으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A.A가 루트 시그마 AK 제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곱한 값은 A.A가 된다 라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고요. 이제 아래는 벡터의 내적을 직접 구해보는 예들이 좀 나오네요. 그래서 네, 뭐 이 두 벡터의 내적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곱하기 1, 0. 2 곱하기 1은 2, 0 곱하기 2는 0, 마이너스 1 곱하기 3은 마이너스 3. 그래서 이것들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두 벡터의 내적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고요. 네, 매그니튜드라는 말이 나왔죠. 저는 매그니튜드가 네, 절대값 A와 같은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의 결국에 이건 벡터 A의 절대값을 찾는 것이고요. 그것은 네, 저희들은 이 특징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다라는 걸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벡터,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문제 풀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줄은 두 벡터의 내적은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을 만족한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으면 이게 코시 슈바르트의 부등식과 관련된 부등식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 보시면 두 벡터는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 라는 띠어럼이 나오네요. 그래서 네, 이것도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아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F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A 플러스 TB 닷 프로덕트 A 플러스 TB 라고 정의를 했네요. 이걸 왜 이렇게 정의했냐 라고 물으면은
이걸 증명하기 위해 그냥 이렇게 정의했고, 그냥 이걸 쫓아가 보시면 돼요. 이걸 쫓아가 보시고 아래에서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 하면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첫 번째 줄에서는 b가 0일 때면은 a-b는 0이고, 그리고 b의 길이가 0이기 때문에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와서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b가 0이 아닌 걸 가정했다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F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보자 라고 했고, 그러면은 저희들은 그 위에서 배운 특징들을 이용해서 이 FT는 다음과 같이 된다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네, 결국에 분배를 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한 번 분배를 해서 다음 같은 식을 얻었고요. 네, 이건 왜 괄호를 안 쳐줬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다음 같은 식을 얻었고, 네, a.b나 b.a와 같기 때문에 결국에 다음과 같이 되었다. 네, a.a는 절대값 a의 제곱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을 얻었다 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어떤 특징을 사용할 것이냐, 저희들은 두 벡터에 지금 a 플러스 tb나 a 플러스 tb 똑같죠. 즉 같은 벡터의 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ft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네,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저자는 ft는 이 값을 만족하고, 이것은 그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다, 2차 다항식이 된다. 근데 만약에 이 2차 다항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되면은 이 2차 다항식은 식이 두 개가 그 답이 두 개가 되고, 이 2차 다항식이 음수인 부분이 포함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벡터의 내적, 똑같은 두 벡터의 내적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된다라고 아래 보시면 쓰고 있어요. 네, 굉장히 말로 드리니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대충 그려보자면, 네, 지금 저희들은 2차 다항식을 얻었죠. ft. 네, 결국에 정리를 해서 절대값 a 제곱 더하기 2t a.b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t 제곱 이란 식을 얻었는데, 이건 2차 다항식이죠. t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은 이 ft가 똑같은 벡터의 내적이기 때문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내적의 특징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즉 이것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런데 우선 절대값 b의 제곱이, 이건 양수죠. 네, 절대값 b는 뭐 양수, 뭐 정확히 말하면 음이 아닌 실수고, 음이 아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것은 양수입니다. 참고로 이게 왜 또 양수이냐면 b는 0이 아니다 라는 걸 가정한 후에 여기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건 양수이다. 그래서 ft를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뭐 이런 그래프 혹은 이런 그래프 혹은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0보다 같아야 되므로 이 그래프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 그래프는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나오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ft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야 됨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 보시면은 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래식을 성립해야 된다라고 나왔고요. 이것을 오른쪽으로 옮기시고 루트를 씌우신 후에 계산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식 말고 다른 식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아니네요. 이 식이 나오네요. 이거를 옮긴 상태에서 그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절대값이 네, 절대값을 안 씌운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절대값을 씌우나 안 씌우나,
네, 이걸 굉장히 말로 하니까 애매하네요. 네, 이 식을 그대로 써드리면요. a.b 4 절대값 a 제곱 절대값 b 제곱 이고 양쪽에 루트 씌워도 되죠. 그러면은 저는 이 a.b 2 절대값 a 절대값 b가 나오고요. 2는 서로 지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a.b가 나오고 이것은 무엇과 작거나 같냐면 절대값 a.b와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이 됩니다. 만약에 a.b가 음수면은 당연히 작거나 같고 이게 양수이면 이것과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값 a, 절대값 b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식을 성립한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이고요. 그것의 의미는 절대값 a.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보다 작거나 같다를 성립한다. 그것이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희들은 삼각 부등식인가요?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설명드린다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절대값 a 플러스 b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보다 작거나 같다. 물론 a와 b는 벡터이고요. 그래서 뭐 변화된 폼은 다음과 같다라고 써 있고요. 우선 첫 번째 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의미 아닌 실수고 이것 또한 의미 아닌 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다음 부등식을 성립하면 이것의 제곱과 이것의 제곱도 다음 부등식을 성립합니다. 그 특징을 이용해서 밑에 증명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것의 제곱은 이것과 같고 이것은 위에 그 두 벡터의 내적의 특징을 통해 다음과 같이 나타났고 이걸 또다시 그 특징으로 정리하면 이 식과 똑같은 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식은 네, 이것보다 작거나 같죠. 네, 이건 뭐 아까 제가 그림판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죠. 네, 이게 음수면 당연히 이거보다 작거나 같고 이게 양수면은 이거와 똑같기 때문에 이게 성립을 한다. 그리고 저희들은 위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통해서 이것이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결국에 이거를 정리를 했더니 이것이 나온다. 즉 이것은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양쪽에 루트를 씌우면은 네, 이 식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립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언제 똑같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위의 식에서 똑같이 되는 경우를 그대로 따오시면 됩니다. 위의 식에서 똑같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느냐? 네, 제가 안 알려드린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똑같은 경우가 나오려면은 b가 a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b가 a 곱하기 어떤 스칼라 값이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스칼라 값은 절대값으로 밖으로 빠지기 때문에 네, 이걸로 뭐 똑같은 값이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로만 하니까 좀 별로인 것 같아서 a 닷 알파 a는 즉 b가 알파 a란 말이에요. 이것은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a 닷 a고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네, 이게 결국에 이거네요. 네, 아닌가요? 네, 이것은 조금 다르네요. 네, 이것이고 이 오른쪽 파트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알파 a인데
네, 이것은 또 다시 알파를 뺀 꼴로 바꿀 수 있겠죠. 다음과 같이 되고, 그러면은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똑같아진다. 그리고 이 삼각 부등식도 그때 똑같은 값이 나타나게 된다. 뭐 정도 여기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에 대한 증명이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증명하였느냐? 이 절대값 a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삼각 부등식 위에 증명한 이 내용을 통해서 네, 이 절대값은 a-b 벡터 더하기 b 벡터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각부등식의 특징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이렇게 된다 하니까 이상하네요. 이 두 식은 이 부등호를 만족시킨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절대값 b를 위의 식에서 빼주시면 다음 식을 얻게 되고, 이것은 네,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성립이 된다 라고 써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절대값은 이걸 성립한다 라고 써있는데, 결국에 무엇이냐, 이때도 이것이 성립을 하고 이때도 이것이 성립을 한다. 이 두 개의 차이는 같은 값에다 플러스를 붙이느냐 혹은 마이너스를 붙이거냐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의 절대값, 즉 이 값에 플러스가 붙은 값은 a-b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을 한다 정도 써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설명이 두루뭉실했지만 질문자님께서 충분히 질문자님이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설명 너무 부족했다, 다시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한번 찍든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즐거운 하루였고요. 섹션 3.1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